인문학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돌파하는 철학적 나침판.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든 것입니다. 일은 쉽든 어렵든 참고 해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잘못 얽히고 설키면 도저히 그 실타래를 풀 수 없게 되지요. 결국 삶이란 사람과의 뒤엉킴이며 사람과의 씨름입니다. 가짜 나침판과 진짜 나침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튀는 것, 스탠딩 아웃이라 함은 본질이 타인의 다름을 모방하고 차이를 위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름, being different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지요. 튀는 것의 지속성은 사흘을 가지 못하고 즉 단기적입니다. 다름은 지속성이 평생을 지속한다고 하지요. 바로 장기적입니다. 튀는 것은 결과가 진정한 가치를 잃고 소외됩니다. 하지만 다름은 결과가 장인이 되고 해당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디기 위한 인생의 승부처 3단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감탄만으로 내 인생의 박수를 대신할 수는 없지요. 첫 번째 단계는 디스커버리 발견입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로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닮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탁월함, 엑셀런스입니다. 그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이 곧 세상과 나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이지요. 단계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서브스테이너빌리티지요. 그 차이를 평생에 걸쳐 지속하는 것으로 여기서 인생의 진정한 승부가 결정나게 됩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일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복잡하지요. 우리를 레벨업 시키는 핵심은 일상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치 중 나만의 북극성,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를 빼앗는 것들을 과감히 걷어내야 하는 거지요. 삶의 속도를 높이는 창조적 포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화하고 더할 것이죠. 북극성을 향하는 핵심적인 일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축소, 줄일 것이 있죠. 습관적으로 에너지를 빼앗는 일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작하고 새로 할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 필요하지만 미뤄뒀던 일은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요. 마지막은 중단, 포기할 것도 있습니다. 나의 가치, 사랑이나 평화를 훼손하거나 나를 학대하는 관계는 단호히 중지하는 겁니다. 당신의 살 날이 단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절대 목표 북극성을 찾아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쏟아야 할 겁니다. 가끔 멈춰서도 내 인생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방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가며 이룰 일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품고 북극성을 향해 그저 걸어가는 겁니다. 즉 핵심 원칙은 what이 먼저고 how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흔들리고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지요. 정답은 없을지라도 나름의 솔루션을 제기함으로써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태풍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혼돈과 흔들림은 곧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지요. 호모 엘렉투스의 걷기입니다. 생각의 노이즈를 떨어뜨리는 기술이지요. 인간이 서서 걷는 행위는 손을 자유롭게 하기 이전에 생각을 키우고 정지하는 과정입니다. 걷기 시작할 때 마구 일어나던 수많은 생각들은 걸음이 지속될수록 낙하하고 걸러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잡념을 떨구고 남는 오직 하나의 생각, 나름의 솔루션이 나의 길을 만드는 거지요. 굴곡을 펴내는 경영과 삶의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디테일이죠. 비범함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가장 작은 디테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용이죠.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용이며 구태의에 난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의 수용입니다. 실패는 추락이 아니라 추락한 채로 있는 것이지요. 실패하지 않는 경영자는 경영자가 아닐 겁니다. 교육과 조직의 동력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람과 목수, 도구가 있다고 했을 때 기술 중심 교육이 있을 수 있지요. 즉 기술 중심이라는 것은 과거로 사람을 목수로 만드는 일, 바로 기능적 도구화일 겁니다. 그러나 목수가 있고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인문 중심 교육이 빛나는 코어인데, 바로 인문 중심이라 하면 현재이고 목수를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즉 소양과 마음의 바탕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모든 조직의 동력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산이고 힘이며 사람을 제대로 키워야만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삶의 레퍼런스의 탄생입니다. 유목에서 정주로입니다. BC 2500년부터 1500년 사이가 그 기간이지요. 기원전 2500년부터 1500년 전 인류는 전 지구적으로 이동을 멈추고 세덴트리, 정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살고 죽는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며 얻은 생존의 경험을 문답, 퀘스천과 앤서의 형태로 압축해 왔지요. 바로 그것이 논어와 도덕경 등의 고전이며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재해석하는 삶의 레퍼런스인 겁니다. 학문의 충돌과 통합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삶의 문제이지요. 인간 삶의 문제는 인문학, 자연과 공학 등 있습니다. 즉 인문은 삶이 던지는 물음에서 시작하고 과학은 그 물음의 조건을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세계관과 방법론의 차이로 격렬하게 충돌하고 칼부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싸움과 갈등의 궤적 속에서 인류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진정한 통찰, 인사이트를 확보하게 됩니다. 젊은이 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던지는 과정을 뒤찾는 것이지요. 남의 유파, 남의 정답에 기대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 물음에 절실하지 않으면 어떤 통찰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절실함과 절박함은 삶에서 나오며 그 절실한 물음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에너지가 됩니다.
당신의 현재적 물음은 무엇입니까? 수천 년 전에 인문학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질 용기입니다. 오늘은 2026년 양력 7월 29일, 1959년 7월 29일 양력에 내가 태어났으므로 오늘이 만 67년 산 셈입니다. 나는 당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음은 무엇일까요? 수천 년의 인문학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은 정답이 아니고 이 질문을 던질 용기입니다.